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싹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혹시 싹쓸이 열풍에도 사실 그 안에도 별의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싹쓸이를 통해서 본 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2020년 여름에 승자는 단연 싹쓸이였죠? 혹시라도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싹쓸이는 MBC 대표 예능 프로그램이 놀면 뭐하니에서 유재석의 부캐인 유드래곤을 앞세워서 린다쥐인 이효리 그리고 비룡이라고 하는 비를 영입해서 만든 3인조 댄스그룹이죠. 각 분야에서 되게 큰 성공을 이룬 세 사람이 뭉친 것만으로도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2020년 여름을 겨냥해서 레트로풍 댄스 음악을 발표했습니다. 탑스타 3명이 모여서 노래를 만든 데다가 만드는 과정을 예능 프로에서 재미있게 보여주니까 당연히 이 음악계를 강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수로서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수로서 음반이라든지 가수 활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싹쓸이 열풍이 단순히 음악계에서 그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식품업계에서 의료업계까지 유통가에서 싹쓸이 열풍이 확산된 중이라고 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싹쓸이와 협업을 나선 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싹쓸이와 협업을 한 게 던킨이었는데요. 싹쓸이 도넛, 싹쓸이 로고가 그려진 컵을 출시하자마자 바로 매진 행렬을 기록했다고 해요. 의류업계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싹쓸이 에디션 티셔츠가 이틀 만에 완판되고요. 이 외에도 메일 유업을 썸머, 홈캉스 여름템 싹쓸이 기획전을 할게요. CJ 제인제당은 비비고 김치로 싹쓸이 바캉스 기획전을 열 정도로 싹쓸이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까지 엄청나게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중파 방송국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걸 달갑지 않게 보는 시선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요계는요, 싹쓸이 음반이 각종 음반 차트에서 줄 세우기를 하는 현상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죠. 코로나19로 침체된 가요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소기업사 출신들의 가수들은요, 애초에 불공정한 경쟁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막 하면서 다른 가수들이 단타성 이벤트 그룹 때문에 오히려 외면받는다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되게 재미있는 꼰대가 등장했습니다. 한 정통한 미술평론가가 굉장히 강한 어투로 싹쓸이 열풍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싹쓸이 열풍에 대해서 대중들은 노래 자체가 좋아서 듣는 게 아니라 유행에서 소외되는 걸 두려워해서 안전지향 한국인들이 만들어내는 강박의 유행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 한 발 나아가서 그런 집단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해온 유재석을 보면 소름 끼친다는 멘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이런 멘트 자체가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이 미술평론가도 이런 반응을 당연히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논란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죠. 말 그대로 싹쓸이 열풍에 편승해서 자기도 이름을 남긴 거죠. 그런데요, 이 평론가가 쓴 글을 보면서 든 제 생각은요, 어쩜 이렇게 전형적인 꼰대 마인드로 똘똘 뭉쳐있을까? 였어요. 그 사람의 말투는 마치 우리 시대 꼰대 아버지, 꼰대 상사, 꼰대 선배의 말투를 정말 복사하듯이 복붙해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먼저 정통 미술평론가가 대중예술도 아니고 대중가요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미술평론가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다짜고짜 막말부터 한다는 거죠. 싹쓸이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 싸잡아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압축을 하면 나는 잘났고 싹쓸이 같은 프로젝트에 열광하는 일반 대중 너희들은 멍청하고 그걸 이용하는 유재석은 소름 끼칠 정도로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완전 꼰대 아니에요? 그 비판이 옳든 그르든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꼰대들이 아직도 꼰대 짓을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꼰대 화법을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예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것이에요. 내 의견을 주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못지않게 상대방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객관적인 견지에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반대편의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을 함께 이야기를 해줘야지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평론이 올바르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꼰대들은요, 내 의견을 고수하기 위해서 상대의 의견을 완벽하게 묵살하고 깔아뭉개요. 당연히 상대방은 불쾌해지고 불편해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요, 절대 좋은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에 절대 기준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안이든 논할 때 그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준만을 들이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모든 사안을 보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학사하고 석사가 심리학이 전공이고요. 그리고 석사 중에 또 하나에 추가되는 게 경영학이거든요. 근데 심리적인 관점하고요, 경영학적인 관점이 서로 달라요. 연구가 가만히 보잖아요, 완전하게 반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상충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미에 대한 기준조차도 고전파, 낭만파, 사실주의파, 유파에 따라서 다 입장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자신의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기준만을 타인한테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준들을 함께 고려해서 함께 제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싹쓸이에 대한 비판을 하는 미술평론가가 꼰대처럼 왜 불편했냐면요, 교묘하게 악용해온 유재석을 보면 소름 끼친다 라고 하는 이 멘트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일반적으로 선한 이미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노력가 이미지,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소름 끼치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이 유재석 씨를 보면서 막 다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선한 행동을 한다거나 도움을 준다거나 사람을 잘 챙긴다거나 하는 이런 이미지들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영향을 받아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일반 대중은 다 바보천 치고 유재석이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려다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소통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싹쓸이를 보면서도 거기에서 불편하고 싫고 그런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자기의 불편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꼰대 마인드로 똘똘 뭉쳐서 나는 옳고 너는 잘못이다 라고 하는 마인드로 평론을 하는 이 사람, 결국은 자기 역시도 싹쓸이 열풍에 편승해서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도 자기는 굉장히 위대한 작업을 하는 것 같고 니들은 굉장히 천박하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꼰대의 마인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서 그 사람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여기에서 그 사람의 잘못된 방식, 아니면 편견,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점은 배우지 말고 이런 점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배울 점을 찾아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계기로 만든다면, 그게 정말 우리가 다른 일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